안녕하십니까. 78세 현역 한의사 박경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화가 안 되어 속이 더부룩하셨나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복통으로 시작해서 무릎 통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진료실도 그만두고 쉬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하지만 지금 78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이면 북한산도 거뜬히 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건강의 비결을 묻습니다. 특별한 한약, 비싼 영양제, 복잡한 침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제 뇌인장과 체중 지지의 핵심인 무릎과 발목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소화도 안 되고 움직임도 불편한 게 당연하지라고 말합니다. 평생 즐겨 먹던 음식을 위장이 받아주지 않아 포기하고 산책이나 여행 같은 활동도 무릎이 아파서 포기합니다. 가끔은 화장실을 빨리 못 찾아 불안하거나 무릎 때문에 다음날 움직일 수 있을지 걱정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장부종륜이라는 체계에 공통적으로 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장기와 발, 무릎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인생담소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경락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중 특히 복부의 장과 무릎, 발목은 마치 한 집에 사는 가족처럼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두 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10분만 투자해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관절 통증이 감소하며 면역력이 강화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부위는 바로 복부와 장내 환경, 그리고 무릎과 발목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한 신체 부위를 넘어 이 두 곳은 우리 몸의 기혈 흐름과 정신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의 건강과 활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도 활동적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두 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화불량, 변비, 무릎 통증, 발목 부종을 나이 들면 겪을 수밖에 없는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50년 한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50년간의 한의원에서 발견한 두 가지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부와 장내 환경 관리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비위불화라고 하여 기혈순환의 근본적 문제로 봅니다. 제 한의원에 72세 이춘자 여사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10년 넘게 만성 변비와 우울감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병원에서는 다 이상 없대요.
그런데 하루에도 10번씩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시원하게 변을 못 봐요. 기분도 자꾸 가라앉고 삶에 의욕이 없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복부를 진맥했습니다. 복부는 단단하고 차가웠으며 특히 배꼽 주변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맥은 치면하여 간울과 위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물론 최근 현대의학에서도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에는 무려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어 뇌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의 정서와 인지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최근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장 건강은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90%가 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우울감, 불안감이 증가하고 기억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장의 기능은 약해지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노년기의 소화불량, 변비, 설사 같은 문제가 흔해지지요. 또한 장 기능 저하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 전신의 기력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장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저녁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주세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기혈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36번 원을 그리듯 문질러 줍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소복구원법이라고 하며 장의 기를 소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배꼽에서 시작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왼쪽 위를 거쳐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대장의 흐름을 따라 마사지해 줍니다. 아침에는 시계 방향으로, 저녁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각 방향으로 3분씩 하루 총 6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마사지를 50년 넘게 매일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전에 해주면 좋습니다. 이정화 여사는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변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게 되고 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둘째,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위해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장유,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전통 발효식품에는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 끼니마다 한 종류씩의 발효식품을 반찬으로 추가하라고 권합니다. 아침에는 요구르트, 점심에는 김치, 저녁에는 된장국처럼 다양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철 나물과 과일을 함께 먹어주면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도 함께 공급됩니다. 76세 박종철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15년간 고생하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요구르트와 사과를 먹고 저녁에 된장국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배가 부글부글거리는 소리가 줄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정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따뜻한 물을 마시고 찬 음식은 피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위는 양해라 하여 따뜻함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장의 화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따뜻한 음식으로 위장을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기상 직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물 온도는 3740도가 이상적이며 이렇게 하면 밤새 정체된 장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식사는 항상 따뜻하게 하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은 반드시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세요. 특히 여름철에도 아이스크림, 빙수, 차가운 음료를 피하는 것이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만으로도 만성 설사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찬 물을 좋아했는데 따뜻한 물로 바꾸니 심연된 설사가 한 달 만에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한의학에서는 이가 즐거워하는 바는 편안함이요, 싫어하는 바는 포만함이다라고 합니다. 80%만 채우고 20%는 비워두는 식사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식사법을 권합니다. 아침은 챙겨 드시고, 점심은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에는 취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72세 이춘자 여사는 이 4가지 장관리법을 3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기적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매일 화장실에 시원하게 갑니다. 얼굴색도 좋아졌다고 주변에서 말해주고, 무엇보다 우울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장 건강 관리는 단순한 소화 문제를 넘어 면역력, 기분, 에너지, 심지어 수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장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무릎과 발목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노년기 삶의 질에 결정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무릎과 발목이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무릎과 발목은 우리 몸의 지주지탁, 즉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일 뿐만 아니라 신장과 간의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78세 박성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마다 다니며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는 100m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 쉬어야 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움직임이 불편해 항상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무릎과 발목을 진찰했습니다. 무릎 주변은 차갑고 부었으며 특히 안쪽 무릎 관절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발목은 경직되어 있었고 족삼리혈과 현종혈 주변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한의학에서 무릎은 신장과 발목은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주골이라 하여 신장이 뼈를 관장하며 노년기에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것은 신장의 정과 기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발목의 유연성은 간의 기혈순환과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과 간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면서 무릎과 발목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관절 문제는 단순히 걷는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방해하며 결국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과 발목 관리를 통증이 생긴 후에야 시작합니다. 이미 관절이 많이 약해진 후에는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상공보화라 하여 뛰어난 의사는 질병을 미리 예방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무릎과 발목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과 발목 주변의 한기를 제거하세요. 노년기에는 양기가 자연스럽게 약해지므로 관절은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풍한습이 관절에 침입하면 통증이 생긴다고 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취침 전 소금이나 좁쌀을 면주머니에 넣고 살짝 데워 무릎과 발목에 10분간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한기를 몰아내고 기혈순환이 촉진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강물로 수건을 적셔 관절을 따뜻하게 찜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50년간 매일 밤 이 방법으로 무릎 온찜질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의심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무릎 건강이 놀랍게 유지되었습니다. 83세 김용수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하던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이런 간단한 방법이 뭐가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한 달 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을 위한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불통죽통이라 하여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운동을 권합니다.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고 구부리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이어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렸다가를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총 3분이면 충분하며 신장과 간의 경락을 자극하여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는 78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합니다. 덕분에 산행도 무리 없이 즐기고 있지요. 셋째, 발 반사구를 자극해 신장과 간 기능을 보강하세요. 발에는 우리 몸 전체에 반사구가 있습니다. 한의학의 족부반영학 주부반잉学에서는 발의 특정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태당 장기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족욕을 5분간 한 후 발바닥의 가운데 볼록한 부분 용천혈을 36회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어서 발 안쪽 복숭아뼈, 아래 태계혈을 36회, 발목 바깥쪽 골륜혈을 36회 자극합니다. 이 세 부위는 각각 신장, 간, 비장과 연결되어 있어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잠들기 전 이 마사지를 5분만 하라고 권합니다. 74세 이성민 여사는 이 방법으로 발목 부종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녁이면 발목이 항상 부었는데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부종이 현저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넷째, 관절을 보호하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약식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에서 온다고 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특히 신장과 간을 보호하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같은 검은색 음식이 신장을 보호하고 녹색 채소와 약간의 신맛 과일이 간을 보호합니다. 또한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 소족, 돼지 껍데기 등도 관절 영양에 좋습니다. 반면에 찬 음식, 과도한 단맛, 술, 매운 음식은 관절을 약화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3번은 검은 콩 두유나 흑임자죽을 아침 식사로 권합니다. 또한 하루 한 잔의 우엉차나 옥수수 수염차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78세 박성준 할아버지는 이 4가지 관리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2바퀴나 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무릎과 발목 관리는 단순한 통증 관리를 넘어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와 함께 무릎과 발목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2가지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부와 장 건강, 무릎과 발목 관리.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매일 실천해야 할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10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하세요. 월, 수, 금요일은 복부와 장 관리의 날로 화, 목, 토요일은 무릎과 발목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일요일은 2부위 모두 기본적인 관리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78세의 현역 한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복부 마사지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5분간 무릎과 발목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발 반사구 마사지와 관절 온찜질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총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습관을 일상의 다른 활동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차를 마실 때 복부 마사지를 하고, PV 뉴스를 볼 때 무릎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목욕 후에 발 반사구 마사지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으니 이미 하고 있는 일상활동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70대, 심지어 8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4세 강영희 할머니는 장 건강과 무릎 관리법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만성 변비가 해결되고 무릎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손주들과 함께 시장도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89세 조병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만성 설사와 무릎 부종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지팡이 없이 동네를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78세의 현역 한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복부와 장 건강, 무릎과 발목 관리,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78세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북한산에 오르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인생담소 채널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기억력을 지키는 한의학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